반갑습니다. 함께하기에 더욱 소중한 인연 법연. 저는 김홍기 교무입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불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히신 정신을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언제 어디서나 뜨거운 공심과 신심으로 주어진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 소중한 법연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신지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오시니까 어떤 묵직한 중량감, 그리고 이 법을 얼마나 소중히 하시면 이런 기운이 전해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곡교당 박현만입니다. 현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국교당 유산 박영호입니다. 네, 오늘 법연에 두 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은 어떤 인연으로 법연에 나오셨는지, 두 분은 어떤 인연이신가요? 예, 현타원님이 제 큰 누님입니다. 큰 누님. 남매간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럼 작은 누님도 계시고 뭐 형도 있고 그러신가요? 예. 가족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가 5남매인데 작은 누님은 익산 정토회교당의 김상익 원로교무의 정토이시고, 네. 동생은 창원 진동교당의 박영훈 원무입니다. 그러시군요. 좀 닮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요. 제 형이 한 분 있는데, 네. 그 나이는 들었는데 법호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네. 그 박원무가 아이디어를 내서 법명을 개명을 진산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진사님 그렇게 부르니까 훨씬 부르기가 좋아요. 아주 좋은, 왜 이렇게 좀 늦게 공부하시다 보면 법호가 좀 나오실 때가 됐는데 안 나면은 약간 좀, 그리고 또 동생들은 또 나온 상태시니까 좀 그럴 수가 있는데 법호를 개명을 하셨군요. 예. 그 누구의 아이디어시라고요? 우리 박영훈 원무 아이디어입니다. 역시 우리 대단하신 그 삶의 지혜를 거기서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함께라서 소중한 법연. 오늘은 중곡교당의 현타원 박현만 교도님과 유산 박영호 교도님 두 남매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사연과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법연으로 나오셨는데 원불교와의 첫 인연, 어떻게 원불교와 인연이 되셨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타님, 네. 원불교와 언제 어떻게 인연이 되셨나요? 원불교하고 인연은 제가 한 5살 정도 먹었을 때인데요. 5살. 네. 네. 제 고향이 전북 임실인데요. 네. 저 아랫동네에서 살다가 네. 윗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는데 옆집이 임실 원불교가 거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마침 옆집인데 그 담이 무너져 있었어요. 보통 이제 담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무너져 있었군요. 네, 담으로 네. 가려 있어야 되는데 네. 무너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집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네, 한 집이 되어서 이제 그 이사를 가면서 바로 어머니가 입교를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부터 이제 교당이 저희 집인 줄 알고 한 집. 네, 네. 그렇게 지냈는데 그때가 유산이 태어나던 해예요. 유산이 태어나던 네, 해 또. 네, 그래서 유산은 아기 때부터 교당 법당에 교무님 품에서 컸어요. 그러면서 대종사님 닮았다고 너무너무 예뻐하셨거든요, 유산을.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그 어릴 적에 정말 5살 때부터 네. 벽이 허물어지면서 하나가 된 교당에서 어릴 네. 적 유년 시절부터 네. 거기서 계속 살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몇 년 동안 살다가 네. 그 뒤는 이제 교당이 이사를 먼저 갔는지 저희가 이사를 먼저 갔는지는 기억이 기억은 없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요. 네. 근데 그 임실 교당이 이제 이전을 했어요. 네. 그 성성원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그 어른이 이제
원불교 교당을 이제 당신 남편이 의사이신데 거기다가 저기 3층 목조 건물을 지어가지고 네. 병원을 하려고 지으셨는데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병원을 안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계속 하시니까 그 집을 원불교에 이사를 하셨어요. 성서원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하시고 저희는 이제 또 이제 읍내 더 가까운 쪽으로 그 뒤에 이제 커서 이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원불교가 첫 인연이 네. 되셨네요. 전혀 뭐 거리낌 없이 거부감 없이 원불교와 네. 만남을 하셨습니다. 네. 유사님은 굉장히 어릴 적 태어나면서부터 교당과 집이 하나의 집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어릴 적 기억 좀 있으세요? 제 기억에는 중학교 2학년 때 그가 원기 53년이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입교를 했어요. 네.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잘 기억이 없고요. 그때부터 이제 원불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 임실에서 지내시고 학창 시절은 두 분 다 전주로 네. 가게 되시죠. 전주 지역에서 뭐 연화촌이라든지 학생 활동을 활기차게 했던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전주에서 우리 현타님은 어떤 학생 활동을 하셨는지. 네, 저는 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다녔는데요. 네. 주말에는 꼭 임실을 갔어요. 가서 법회를 보러. 네.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네. 만나야 되잖아요. 아하. 그래서 임실 교당에 가서 네. 법회를 받기 때문에 네. 제 학창 시절에 그 전주 연화촌에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다는데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오히려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법회를 보기 위해서 임실로 네. 다시 네. 가신 상황이시고 우리 유사님께서는 학교를 미션 스쿨 예, 다녔다고. 저는 그 전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녀서 네. 연화촌 활동은 못했고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었는데 네. 전주 여고에 다니면서 연화촌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유사님은 미션 스쿨 다니시면 상당히 종교에 대한 마음속 태어나면서부터 원불교였는데 학교에 가면은 예배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심적 고민은 따로 없으셨는지. 저희 어머니께서 그 통찰력이 있으셨는지 네. 그 신앙생활을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자유롭게 하라. 그리고 나중에 다시 선택을 하라 하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교회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6년 동안은 참 그 세례도 받았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시 원불교로 왔죠. 원불교로 돌아오실 때 스스로 선택하신 거니까 스스로 선택하시게 된 어떤 동기나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그 교회를 다니면서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또 모든 사람들은 원죄가 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한다. 뭐 이런 의문들. 또 이제 한 가지는 사람이 죽어서 예수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네. 그래서 목사님들께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흡족한 대답을 못 얻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오면서 이제 원불교 교전을 다시 이제 보니까 거기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다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야 된다. 그 뜻은 네. 결국은 우리가 천지 피은 조목에 있고 또 천지 보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있고 그런 것들로 다 되고 원죄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깨치지 못한 어리석은 중생들이 이제 깨침을 통해서 중생에서 벗어나는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어떠할 것인가, 네. 구원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제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받게 된다라는 그 답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원불교가 정말 큰 종교구나, 정말 광대하고
과학적이고 그런 종교라고 확신이 들어서 아.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했던 그때의 나이가 19살, 20살 때신 거예요? 예. 아, 빠르셨네요. 예. 아, 그때면 보통 어떻게 놀까, 뭐 예. 친구들 만나서 어디 갈까, 이런 고민들. 예. 그런데 종교에 대한 깊은 생각과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찾고 있고 찾으려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유사님께서는 벌써 수십 년 전에 19살, 20살 때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으시고 우리 교전에서 그 답을 찾으시면서 원불교로 스스로 오셨습니다. 아, 현타님 집안 근기가 이렇게 다들 출중하신가 봐요. 오남매 중에 막내가 제일 스승하신가 아니면 현타님 생각하시기에는 몇째가 제일 교리적으로나 좀 이건 대단하다. 동생이지만 대단하다 느껴지는 분이 몇째신가요? 저희 동생들은요. 네. 저만 빼고 네. 하나같이 누구라고 뽑을 수 없어요. 다 정말로 대종사님의 훌륭한 제자입니다. 현타님을 빼시는 이유는 왜 빼시나요? 동생들한테 못 미치죠.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못 미치신다. 네.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현타님 뵙기에나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유 오늘 반가운 분 나오셨네 하시면서 우리 현타님 뵐 때는 현타님의 실천력과 또 몸소 대종사님의 법을 실행하시는 그 힘은 아마 동생들이 생각했을 때 따라가기 힘든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이죠. 저희 집안에서 네. 그 현타원님의 신심과 공심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고 네. 이제 공부심은 우리 박영훈 원무하고 네. 그 익산의 박용신 작은 누님이 네. 공부심이 또 대단합니다. 각 분야가 있으시군요. 예, 분야가 좀. 공부심과 신심과 막 이렇게 영역이 그렇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예. 네. 자, 우리 현타원님 임실교당에서 이제 어릴 적 만나서 생활을 하시다가 고향인 임실을 떠나게 되시죠. 네. 네. 어떻게 그때 어디로 어떻게 떠나는 계기가 되셨는지 그때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그 시골이다 보니까 네. 임실에서 중학교까지는 다녔어요. 네. 이제 어머니 아버지하고 헤어지는 게 저기 마음이 안 놓여서 그냥 그 남녀 공학을 한 학교를 중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는 없었거든요. 네. 고등학교가 남학생들만 다니고 여학생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주로 여학생이니까 학교를 가기 때문에 임시를 떠났죠. 네. 임시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전주로 가셨고 네. 전주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시고 네. 네. 그다음에 다시 임실로 갔습니다. 다시 임시를 무척 사랑하시나 봐요. 네, 근데 그때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활동적이지 않고 네. 그랬었는지 이제 되게 대학교를 어머니가 계속 권하셨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가 공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대학교를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서울로는 못 보내도 전주는 저기 전북대학교가 있으니까 거기를 다녀라. 시험을 봐서 가라. 그랬는데 엄마 나는 대학교 가기가 싫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 그래서 엄마 고등학교까지만 하면 이 공부는 제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그 남은 공부는 대종사님께서 배우면 되니까 저는 저희 사회생활 인간적인 삶은 우리 교법으로 대학교 안 다녀도 대학교 졸업한 사람 이상으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만이었죠. 그래서 저한테는 대학 교육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게 안 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가라고 할 때 가거라. 나중에 후회한다. 나중에 후회한다. 가거라 그래요. 근데 엄마 저는 이 생에서는 후회 안 할랍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갈 거예요. 제 밑으로 동생이 5명이 있는데 뭐 형편이 뭐 저기 잘 살기는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 동생들 5명이 있는데 저까지 이렇게 공부에 뜻이 없는 아이가까지 저기 대학교를 갈 필요가 없으니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해서 네. 대학교를 안 갔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임실로 제가 갔죠. 네. 갔더니 제가 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사회적인 역량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이렇게 직장에서들 저를 오라고 서로 스카우트 하려고 네, 막 그렇게 하셨군요. 저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는데
어머니가 직장은 가지 마라. 음. 가지 마라. 그래서 왜 엄마? 그랬더니 임실에서 직장에 다니면 너는 너무 애가 순해서 저기 어떤 남자가 네. 저기를 하면 네. 너는 넘어갈 아이야. 아하. 그러니까 네. 집에서 이렇게 대종사님 공부 열심히 하고 법회 잘 보고 엄마의 지도 받고 이렇게 편안하게 꽃 가꾸고 책 읽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좋은 가정에 중매를 해서 할 테니 다른 남자 생각하지 말고 네. 그 안에서 너 네. 열심히 저기를 하면 결혼을 하면 된다. 그리고 네. 일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네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엄마가 이렇게 밥 해주고 엄마 품에 있는 요때뿐이니까 네. 아무리 결혼을 잘해도 엄마하고 이렇게 있는 것만큼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저기 직장을 가지 마라. 그리고 말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안 하고 거기서 그 결혼하기 전까지 한 4년 동안 네. 열심히 엄불교 다녔죠. 아. 그리고 이제 엄불교의 모든 행사, 네. 사축, 이제 뭐 모든 행사들 저기 하면 아마 부교무님처럼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집과 저희 집과 교당만 오고 가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지냈습니다. 열심히 하시다가 그러면 서울로 오시게 된 계기는 결혼 때문에 오게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결혼을 하시면서? 네,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해서 남편 직장이 부산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부산에 가서 한 9개월 살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기가 생겨서 친정에 와서 이제 아이를 낳고 있는 동안 네. 남편이 공무원 생활이 적성에 안 맞으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주고 벌고 하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 하고 형님들 3분이 서울에서 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님들을 저기 하고서 이제 형님들한테로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아서 처음에는 아기를 낳고 이제 잠깐 기다리면 서울로 금방 가겠다고 했는데 네, 네. 그 이제 이렇게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기가 돌 지나고 그 다음에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서울에 오셔서는 지금 다니고 계시는 중곡교당 이게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그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또 제가 아이가 인연이 참 저기 했던가 봐요. 첫 아이 결혼하자마자 바로 10개월 만에 낳고 네. 그다음에 얼마 잠깐 지나서 또 연년생으로 또 아기가 또 생겼어요. 아이고, 그리고 동생이 또 생겼어요. 네. 그래서 아이를 셋을 그냥 저기 어린 아기 엄마 준비도 못하는 상태에 네. 있는데 네. 새 아이를 키우고 또 이제 그 집이야 뭐야 이런 것 저기 복잡한 일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몇 년 동안은 교당을 참석을 못했습니다. 법회를. 정말 나이도 네. 어린 상태에서 네. 아이들이 연년생으로 오면 정말 예.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쁜 예. 여력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당을 저기 그때는 좀 쉬었어요. 네. 그러시다가 다니게 되신 교당이 서울의 중곡교당. 중곡교당.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중곡교당이 이제 살아있는 역사처럼 지금 너무나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셔 주시고요. 네. 자, 유사님. 고등학교 미션 네. 스쿨 다니시면서 내적 갈등을 충분히 고뇌하시다가 내가 선택한 종교는 원불교다. 여기까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느 교당을 다니시다가 중고까지 오셨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서울에 1971년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사직교당회를 잠깐 갔어요. 네네. 갔더니 그때 박청수 교무님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네. 박청수 교무님이 원남교당에서 서울 지구 연합 청년회 담임 교무로 계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천 작약도의 야유회를 갔는데 네. 우리 박청수 교무님이 작약도 섬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네. 산타루치아 노래를 하시는데 네. 너무
아름답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 노래 소절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노래 제가 노래는 좀 잘 모르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잠시 후에 그 연합 청년회가 해체되고 개별 교당으로 이제 안내를 했는데 마침 그때 작은 누님 박용신 누님이 종로교당의 부회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종로교당에 이제 저희 여동생하고 저하고 셋이 같이 가게 됐어요. 네. 그 종로교당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오늘날 이제 그 서울 교구 교우회 의장 신산 네네. 박우진님, 아. 네, 원광대학교 국악과 우종양 교수님, 네네, 여기 그 교수님. 건덕압 교무님, 정토 양명희 교수님, 네. 그 해산 김성철 세무사, 네네. 송응인 교무님, 네. 뭐 이런 쟁쟁한 분들이 그 당시에 같이 청년회 활동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청년회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그렇게 쟁쟁하신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시면서 예. 같이 쟁쟁해지신 예. 거군요. 예. 네. 자, 현타원님 결혼하신 다음에 시가 식구들은 원불교를 신앙을 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다른 종교이셨는지? 저희 남편이 길을 먹자 목사님이신데요. 네. 형제가 6명이었어요. 네. 6명 중에 목사님 5째, 네. 그 아들로는 4째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 가정에는 다종교 집안이었어요. 아, 종교가 다양하셨군요. 네, 형수님하고 신우님은 기독교를 다니시고, 또 저희 이제 동서 형님들은 절에를 다니시는데 아주 네네. 진실한 불교 신자시고, 네.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원불교 사람이 그쪽으로 시집을 갔잖아요. 네. 그랬는데 시어머님을 제가 연혼을 했어요. 시어머니를요? 네. 가장 어렵다는 그 시어머님을요? 네. 어떻게 교화를 하신 겁니까? 다행히 시댁이 같은 임실이에요. 네. 임실이고 이제 한 동네였었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원불교 교당의 그 성서원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네, 옛날엔 다 선생님이 하셨죠. 희사하신 네. 그 교당이 3층 목재 건물, 아주 좋은 목재 건물이었었는데 네.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그게 전소가 되는 바람에 이제 새로운 군청을 네. 다른 데로 이사를 하면서 그 군청 자리를 저희 원불교가 거기를 매입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화재가 났으니까. 네네. 그랬는데 매입하는 그런 과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살면서 그 화재 소식을 듣고 임실을 가서 화재 성금을 가지고 이제 교당에 가서 저희 시 어머님 이제 교당에 안 다니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머니 그 개원들이 친목회 회원들이 교도님이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이제 어른들 보고 제가 막 말씀을 드렸죠. 네. 우리 어머님 같이 저기를 해서 교당에 교도가 되게 좀 그렇게 모시러 다니고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화재 성금을 어머님 앞으로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그거 말씀을 드렸죠. 네네. 어머니 원불교가 저렇게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아범이 열심히 돈 벌고 해서 제가 저축을 해가지고 어머님 명의로 이렇게 성금을 올렸어요. 막 그랬더니 네. 아이고 야야 고맙다. 그래. 그러더니 이제 그 친구분들이 네. 이제 또 제가 막 전화도 드리고 말씀을 챙겨달라 드려서 하셨으니까. 당신이 못 가시니까 네. 죄송스럽지만 저희 집으로 가서 좀 모시고 다니라고 그래야 원불교 발을 띄면은 다니실 거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셨어요. 야, 협공이었네요. 네. 그래가지고. 친구분들과 따님이 이 며느리의 며느리가, 예. 네, 협공이. 예. 그래서 교도님이 되셨죠. 야. 결국 그 시가 가족 다양한 종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시어머니 열반하셨을 때는 의식을 천도제로 네. 올려드리게 되셨네요. 네. 근데 그도 이제 신우가 기독교 전도사님이고 또 그 신우 남편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냥 다니시는 정도가 아니신데요. 그 정도 급이시면 네. 뭐 거의. 예, 그랬는데 그날 저기 열반 하시던 날 제가 네. 이제 전주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저기 하고 전주에서 결혼식 보고 올라왔는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아이고. 그냥 마루에서 이렇게 토방으로 네. 쓰시다가 그냥 쓰러지셨대요. 아유. 그래가지고 서울에 저희 도착하니까 벌써 열반 소식이 들려서 아유. 이제 바로 돌아갔죠. 갔더니 음. 그 신우님이 가까이 살아서 기독교인들이 와서 네네. 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미 의식을. 시작을 하려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남편을 저기를 해가지고 시아주버님들 세 분하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원불교교도 다니신데 어떻게 기독교식으로 하면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습니까? 네. 이건 안 되지요. 어버님 신앙을 따라서 해주셔야죠. 제가 네. 막 때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형제분들이 가족회의를. 상의를 하셔가지고 네네. 아 그러면 어머니가 교도시였다는데 이제 객지에 사니까 몰랐죠. 몰랐으니까. 형님들은 이제 저하고 남편만 알고 이제 저기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저기를 의식을 기독교 천도제로. 저기 목사님께 사정 얘기를 네. 하고 그 장례한 그 수고시 하는 그 희사를 그쪽에다 많이 하고 네. 그 다음에 원불교식으로 했어요. 야, 그렇게 유사님께서도 현타원님께서 그 시기에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였는지를 충분히 옆에서 보셨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생각이셨어요? 매형 집이 저희 집 바로 옆에 사셨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그 집 그댁 사정을 조금은 아는데 네. 이제 누님이 이제 초반에는 좀 그 집에서 처신하기가 어려웠는데 네. 더욱이나 이제 그 저희 동생들을 다섯씩이나 이렇게 거느리고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눈치가 많이 먹혔고 네. 그랬는데 이제 워낙 이제 노년에는 이 누님 부부가 그분들한테 정신 물질로 엄청나게 공을 들였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나중에는 다 원불교로 개종을 하셨어요. 야, 정말 교화력이 정말 엄청나시군요. 네. 그 지금 큰 아들이 베트남 호지민 교당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세상에 그것도 해외에서. 예. 네. 그렇게 그 누님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정성스럽게 네. 공을 들인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너무 멋지시고요. 또 열심히 신앙 중이신 남편, 우리 목산 이종선 교도님도 교단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활동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목사님을 이끄신 분도 역시 현타원님이시죠? 네. 어떻게 아니요, 입교하게 되셨는지. 나중에 제가 저기 목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 형제들 집안 식구들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당신이 제 연원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야 나는 내가 처갓집 식구들이 너무 원불교를 열심히 다니시기 때문에 네. 장 큰 사이니까 네. 자기가 이 집에 와서 이 집 가족이 되려면 얼른 원불교를 들어가야겠다. 상황 파악이 무척 빠르셨군요. 네, 네네. 그러셨대네요. 아하. 그래서 본인 스스로 택한 거래요. 제가 하라해서 한 게 아니래요. 그러세요. 가만히 보니 이 집에 와서 보니 네. 원불교를 다녀야 사랑받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두 분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네요. 가족과 함께 매년 성기순례를 하시고 그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 다짐을 하신다고. 네. 보통 이제 뭐 한 해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뭐 호텔 같은 데서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서 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성지순례로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시작하시는 가족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목사님이 영산대학에 이사를 오래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20년 정도를 그 연말 되면은 형제 부부가 다 같이 영산 성지로 가서 이제 1박을 하면서 이제 같이 한 해 동안 있었던 얘기도 나누고 또 새해 계획도 세우고 또 우리 원불교식 회화도 열심히 하고 네. 그런데 한때는 아버님도 같이 가실 때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우리 얘기 듣고 지인들도 같이 가는 데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 목사님 덕분에 성지에 가면은 항상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셨겠네요. 네, 네. 거기 이제 소장님이나 대학 학장님이나 뭐 다 이제
그 목사님을 생각해서 그래서 영광 법성포 가서 굴비도 얻어 아유, 굴비까지 드시고 굴비도 얻어먹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유사님 또한 그 연애 시절 지금의 부인이시죠, 아내이신 우충희 교도님, 네, 입교를 시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 나오셨으니까 아내 소개와 함께 어떻게 이끄셨는지 좀 교화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요. 예. 제 처는 사촌 여동생의 절친인데, 네. 사촌 여동생이 잠시 그 저희 형제들하고 같이 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때 복학해가지고 네. 그 종로교당에 다닐 때 그 입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우충인 씨 집은 이제 원래 유교 집안이잖아요. 네. 유교 집안이어가지고 정읍 그 무성 서원이라고 큰 아직도 있어요. 그런 네. 서원의 그 후원자도 하시고 또 다른 서원들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런 그 뿌리 깊은 유교 집안 출신인데 연애하다가 엄불교 입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어물교 와라 하니까 바로 오시던가요? 그때는 사랑의 힘일까요? 아니면 무슨 힘일까요? 예, 그때는 뭐 붓골 튀기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 바로 왔습니다. 바로 오셨군요. 예. 우리 유사님 부부는 수십 년 동안 부부일기를 써오신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부부일기를 어떻게 쓰시게 된 그 계기, 쓰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 하는 내용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부부일기를 이제 처음에는 가계부 위에다가 메모식으로 끄적끄적 육아일기 비슷하게 이렇게 썼는데, 네. 이제 둘이서 함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쓰다가 보니까 네. 점점 엄청 소중한 기록이 되고 그 이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네. 자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한 사람은 필자고 한 사람은 독자고 해서 일생 동안 쓰고 읽고 번복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을 공유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의 99%는 아마 집사람이 알 정도로. 야,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42년 동안 썼거든요. 예. 아니, 오늘 예. 이 가져오신 예. 부부 일기를 예.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살짝 좀 봤습니다. 예. 이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이걸 보시면 예. 이렇게 예. 부부 일기를 쓰시고 예. 어떤 내용일까 좀 궁금한데 제가 읽기가 좀 그래서 예. 하나를 좀 소개를 좀, 제가, 좀 해주시면 제가 하루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좀 읽어주시면 예. 어떻게 쓰시는지 좀 한번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2월 15일인데 네. 간략히 말하자면 이때는 제가 부행장 할 때 네. 그 CF 촬영을 했는데, 금곡에서 했는데 이제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하고 그 구경하러 왔다가 CF 촬영장에 CF 촬영, 왔다가 예, 우리은행. 좋은 추억이겠군요. 누가 나왔을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F 모델이 한예슬 씨였는데 네. 우리 집사람이 이제 갔다 와서 쓰는 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경세가 영어학원 주말반에 등록하여 밤늦게 대전에서 올라와 마중 나갔다가 한예슬 촬영 작업을 보고 싶다고 해서 금곡 스튜디오에 갔다. 늦은 밤인데도 신현석 부장을 비롯 관련 직원과 많은 스태프들이 한낮처럼 밝게 일하고 있었다. 한예슬은 요정처럼 해맑고 아름다웠다. 정말 예뻐요. 네. 예, 작은 얼굴에 뚜렷한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인형 같고, 늘씬한 몸매는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고 여신처럼 우아하게 포즈를 잡고, 하루 종일 지치고 힘들 텐데도 고운 모습, 밝은 태도로 일하는 프로 정신을 보여주었다. 경세를 소개시켜 주었더니 잘생겼는데 공부까지 잘한다는 칭찬에다가 저희 아들이 서울과학고 나오고 카이스트 졸업하고 연대 로스쿨 졸업하고 해서 좋은 학교는 다 다녔던 그런 나이입니다. 네. 그래서 공부까지 잘한다는 칭찬에다가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못 받았다고 하니 땜빵이라며 초콜릿까지 건네줘. 거기 상자에서 꺼내가지고 그 한예슬이 초콜릿을 줬어요. 초콜릿까지 건네줘 감동을 준다. 아주 예쁜 사람은 그 자체가
최고의 예술 작품임을 새삼 느끼고 광고주격인 영호 씨 덕분에 몇 마디 이야기와 악수도 나누고 기분이 좋았다. 좋은 CF 작품으로 완성되길 바라며 먼저 돌아와 무릎팍도사에 나오는 한예슬을 컴퓨터로 찾아보았다. 역시나 예쁘고 명랑한 애교 덩어리로 귀엽고 사랑스럽다. 야, 그걸 아내분이 지금 쓰신 거네요. 먼저 예. 이렇게 오셔서 예. 그리고 서로 공유하고. 예. 야, 이것을 지금 꾸준히 그래서 서로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부간에 화목하시고 다툼이 별로 없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오해가 생길 것이 없고 네. 그 오해가 생기지 않고 모든 것들을 공유를 하니까 네.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아유,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부부간에 모든 걸 공유하고 살고 계시는지 부부 일기를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아, 정말 새로운 공부법이신 것 같고 나의 생각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같이 공부하는 한 예술편이었습니다. 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벌써 한 70년 가까이 오랜 인연, 얼마나 그간의 수많은 인연들도 만나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함께라서 소중한 법연, 오늘 중곡교당 현타원 박현만 교도님과 유산 박영호 교도님 모시고 소중한 법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추억의 사진관 순서입니다. 사진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현재 한번 추억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인데요. 원불교 임실지부 교리강습회 기념입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어떤 사진이신지? 네. 네, 어떤 사진이신가요? 여기 원기 53년 2월 2일 날 네. 다산 김근수 종사님을 모시고 가운데 계신 분이 다산님이세요? 네, 앞줄에 종사님 세상에. 모시고 교리강습회를 놨고 네. 그 기념으로 학생 청년들을 같이 네. 사진 촬영을 했는데 네. 앞줄에는 교도 회장님이시고요. 네. 현타님은 어디 계시나요? 저는 저 뒷줄 오른쪽 두 번째입니다. 이야, 정말 원기 53년이니까 네. 올해가 이제 원기 108년, 네. 55년. 와, 정말 저 사진 보물처럼 간직을 하셨겠네요. 네, 저희 어머니도 계세요. 어머니는 어디 친정 계신가요? 어머니가 뒷줄 바로 왼쪽에서 5번째. 왼쪽에 5번째. 네. 아, 그러시군요. 어머님이 무척 정말 아주 멋쟁이시죠? 못생기셨어요. 미인이시고요. 미인이시고. 네. 와, 어머님의 정말 사랑을 마음껏 받으시면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지 말고 집에서 네가 있을 가장 편한 시기니까 네. 이 시간을 즐겨라 하고 하셨던 네, 그때 그 당시에. 어머니. 네. 와, 임실지부 교리강습회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이제 전체가 찍은 사진인가 봐요. 네, 전 교도들이 같이 찍었네요. 네. 저는 맨 앞줄에 네. 오른쪽에서 앉아 있는 세 번째. 아유, 세 번째. 네, 그 할머니 옆에 앉아 있네요. 저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럼요, 같은 해죠. 와, 아까 그 같은 사진하고. 해고. 네. 이렇게 정말 교리 강습회를 하고 기념 사진을 한 촬영 사진입니다. 자, 다음 사진은요. 원기 58년입니다. 이때도 교리 강습 기념입니다. 네, 저기 사진은 네. 58년인데 저기 사진 왼쪽에요. 네. 애기 하나 있죠. 네. 그게 저희 첫 아이고요. 아하. 그 뒤에가 박영원 원무, 네. 그 왼쪽이 박영호 유산, 네. 또 그 오른쪽이 여동생, 막내 여동생. 세상에. 저 뒤에 있는 교당은 어디 교당인가요? 임실교당입니다. 임실교당입니까? 네, 그 굉장히 뒤에는 컸네요, 교당이. 컸어요. 그게 화재난 교당이요. 저 성성원 교당이.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그 건물이 저 사진 속에. 네. 와, 교당이 정말 지금 규모로 봐서도 정말 뒤처지지 않은 엄청나게 큰 교당이에요. 대지가 165평, 네. 건평이 80평 그렇습니다. 역시 은행에서 근무하셔서 그런지 그런 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시네요. 네, 네. 다음 사진. 대산 우리 종법사님 시절이신 것 같아요. 오시면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던
그 자갈발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네, 저기가 영무묘원인가요? 영무묘원이네요. 네. 영무묘원에서 네, 어떤 저기 사진이신가요? 삼삼회 삼삼회. 네, 삼삼회 저기 회원들이 네. 저기 대선 정무사님께 세배를 갔었을 때 사진이네요. 네. 현타원님, 네. 그 대산종사님과 많은 인연을 맺으셨잖아요. 네. 어떤 기억이 가장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남으세요? 대선 정사님은 네.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옆에 팔짱 끼고 네. 손잡아 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산책해 주시고 네. 그 저기 그렇게 많이 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열반하시기 그 해에는 갔었는데 네. 저희 가족들이 갔었는데 저기 말씀을 자꾸 많이 저희 가족들을 이렇게 가까이 오너라 해가지고 이렇게 빙 둘러 앉혀놓고서 말씀을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자 교무님께서 저기 다른 이제 다음 누구 접견 시간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자꾸 저기 하는데 시끄럽다 이놈아. 네. 가만둬. 그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목사님 손도 잡아주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팍 바라보시는데 그 눈빛 그거 아시죠? 네. 막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막 온몸에 막 전율이 느껴지게 네. 그런 저기를 받았어요. 그러고서 가셨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네. 아마 그때 현타님께서도 전해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막 참, 정말 막 뚫어질 듯이 아유. 바라보시면서 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손을 잡고. 네, 아마 그 눈빛이 큰 정말 보감이 되고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그런 눈빛이 되시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올리려니까 네. 가슴이 막 떨려요. 네, 네, 전해집니다. 네, 저 사진은 다들 똑같은 복장을 입으신 걸 보니까 합창단이신지 네. 아니면 어떤 상황이신지. 서울 원음 합창단 네. 아마 정기 연주를 마치고 상사님을 뵈러 갔던 것 같아요. 단원들이 아하, 왕궁으로. 그러시네요. 네. 왕궁하고 저기 비닐하우스 저기도 보이고 지붕도 네. 보이고. 네, 그렇게 합창 그대로 옷 입고 가서 노래도 한 곡 불러주셨겠네요. 그렇죠. 네, 소중한 추억의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장산 종사님과 함께 찍으신 네, 저희 사진인데요. 가족들 네, 운산 맨 왼쪽에 박영훈 그리고 저 뒤에 따로 서 있는 게 유산 네, 또 앞쪽 맨 오른쪽이 저기 정토 네. 용신 정토 네, 그리고 저기 왼쪽 두 번째가 박영훈 정토 네. 그 앞에는 박영훈이네 애기들 와, 정말 장산 종사님과 함께 찍은 소중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야, 주보환경학교 제1기 수료식. 네 어디 교당일까요? 지금 교당이 아니고요 가운데에 앉아 계신 분이 저기 이성택 교수. 이성택 교사님이신가요? 네 너무 교사님하고 검정 머리에 너무 오래전 사진이라. 예. 그래요. 교사님 그 옆에는 저기 이정택 교무님 네. 저기 교구에서 주관하는 본공회에서 주관하는 환경학교를 했었는데 일기 수료를 하고 찍은 기념 사진이에요. 본공회에서 주관하는 그래서 주보 네. 환경학교라 네, 해서. 환경학교. 아유, 그러셨군요. 생각해 보니 우리 교사님 가운데 계신 교사님도 그렇고 지금 열반하신 전사님도 그러시고 젊으셨을 때가 다 있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그 사진 네, 네. 어릴 적도 있었었고 네. 지금의 모습만으로 정말 뭐 태어나면서부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안 계시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문득 들어집니다. 자, 다음 사진은요. 우리 충타원님과 함께 가정에서 찍으신 사진 같으시네요. 2010년 사진인가요? 여기 유산내 집인가? 2001년 네, 사진. 저희 집에서 네. 저희가 이제 가정 의례를 원불교식으로 저희 집에서 주로 했는데 네. 이제 그 설날, 이제 추석날 이런 때 이제 그 차례 지내고 네. 나서 우리 집에서 그 당시 충타원 이명윤 교무님도 우리 집에 모셔다가 네. 우리 집에서 차례도 지내고 그랬어요. 충타원님께서도.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아버님. 아버님이시고요. 네, 우리 아버님이고 이제 오른쪽에
목사님, 네. 그 영사님 저 뒤 가운데 뒤에 계시고요. 영사님, 나머지는 우리 형제들 사진입니다. 아, 형제간에도 우애가 좋으신가 봐요. 예, 저희가 저기가 우애가 좋기로 소문난 집입니다. 아, 소문난 그 소문이 정말 전국 네. 방방곳곳에 난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아, 이제 제가 카드 사업본부 부행장을 했는데 네. 우리 V카드 300만 자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올린 거거든요. 아. 최단기간에 네. 기록을 세웠는데 네. 그때 이제 뮤지컬 화장을 고치고라는 뮤지컬 공연을 그 우리가 주최해서 했고 이제 그 충타원님 계실 때 제가 이제 저런 문화 행사가 있으면 네. 이게 충타원님 모셔다가 이제 관람도 하고 끝나고 나서 지금 출연 배우들하고 아, 같이 사진 배우들과 찍은 함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제 저희가 광고주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네. 이제 저런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네요. 배우들이 이렇게 네. 배경으로 되어줄 정도로 네. 뮤지컬 후에 함께한 사진이고요. 많은 교무님들이 계시고 어떤 공장 느낌도 들어지는데요. 어디인지 어떤 사진인지. 저거는 저희 목사님이 경영하시던 EPS 코리아인데요. 네. 저기 중구지구 네. 서울 중구지구 교무님들이세요. 아, 지구 교무님들이 다 같이 네. 가셨군요. 1년에 한 번씩 네. 지구 교무님들을 다 모셔서 네. 독경 기도를 했어요. 공장 기도. 그러셨군요. 네. 이피스 코리아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입었고 저희 예. 분교화를 함에 있어서도 예, 예. 많은 도움을 받아서 예. 이 기회에 또 사진도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목사님이 일으킨 스티로폼 제조 회사인데요. 네. 이제 목사님께서 전국의 교당 지을 때마다 다른 건 몰라도 스티로폼은 내가 제공을 한다 해가지고 전국 교당과 인연을 많이 맺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 회사에서 한 6년 동안 우리은행 끝나고 사장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은 회장으로 계시고 네. 저는 이제 제가 사장으로 하고 아, 그렇게 해서 지구에서 교무님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또 네. 기도도 그렇게 네. 하시는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아유, 고운 한복을 입고 계시네요. 그리고 패를 들고 계시는데 어떤 사진이신지요? 저희 중국 교당 네. 교당을 2번 신축을 했는데요. 네. 그 2번째 교당, 지금 현재 교당 신축하고 네. 공로패를 주셔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나 감사하고 또 중국교당의 큰 역할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네. 전산 종목사님이시고 네, 정목사님께서 오셨었어요. 네, 전달을 소중한 사진입니다. 이야, 검사 임관을 축하합니다. 예, 저 사진은 네. 저희 아들이 2013년에 이제 검사 임관을 받았는데 네. 서울중앙지검 앞에 검찰청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네. 요즘 이렇게 식사 안 하셔도 배부르시죠? 아들 생각만 하면 뭐 절로 그냥 미소가 지어지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네. 워낙 그 검사가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신경 쓰일 때도 많습니다.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그러나 무척 자랑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단 취임법회 사진이시네요. 아우, 정말 온 가족이 함께 모이셨습니다. 네. 90년. 유산하고 네. 유산하고 뒷줄에 유산 박영호하고 그 줄 오른쪽으로 맨 뒷줄에 오른쪽에 박경세 지금 그 아들 네. 검사 조카고요. 그 옆에가 이제 박영호 저기 우충인 교도. 저희 큰딸 옆에 사위 큰 외손녀. 가족들 사진이시고. 네, 그러네요. 우리 현타원님은 중국교당 회장직을 몇 년을? 15년 했습니다. 15년. 네, 제가 15년 하고요. 네. 목사님께서 9년 했습니다. 9년 하시고요. 네. 부부가 그러면 25년을 25년을. 네. 이야,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아마 전국에서 부부
회장으로 해서 25년 회장직을 수행을 하셨다. 엄청나실 것 같은데 더 많이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그러면 정말 누구보다도 중국교당의 산 역사이신데 이 타이밍에 우리가 중국교당의 자랑요? 자랑. 네. 네. 저기 효사님께서 네. 저기 축사를 해주러 오셨잖아요. 네. 효사님께서 내가 원불교생을 몇 년 만에 교도회장 취임식에 가본 게 굉장히 많은데 난 또 이렇게 부부가 서로 바톤 터치하는 건 처음 봤어. 네. 이러시면서요. 아, 정말 부부가 바톤 터치를 하신 거네요. 네. 네. 중국교당이 좋은 이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서 네. 어느 교당을 가야 될지 고민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고민 말고 우리 중국교당으로 와라. 우리 중국교당은 이런 게 좋다. 이런 자랑 있으시다면요. 어느 교당이나 다 좋죠. 좋은데 저희 중국교당은 정말 가족 같아요. 아, 가족 같고 네. 따뜻하고 네. 이제 그렇게 큰 교당은 아니래도 음, 참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안심하시고 저기 자녀들이나 저기 가족들을 같이 데리고 중국교당으로 오셔요. 저희가 네. 큰 손 합장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교당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고민 마시고 중국교당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진. 성탑 앞에서 찍은 사진이십니다. 아, 네, 어떤 사진이신지 한타원님. 저 사진이 네, 저희 이제 여동생, 남동생 2명인데요. 네. 일산하고 운산하고 그런데 저기 종사위 네. 승급대 축하장 저기 총배에 갔었던 아유, 사진인 너무 것 같아요. 거룩한 법문 네. 서원식 때 함께 하신 사진이십니다. 우리 충타원님과 인연이 굉장히 깊으신가 봐요. 또 중국교당 하면 또 충타원님께서도 근무도 오랫동안 하시기도 네, 하셨고 12년 하셨습니다. 12년을 하셨죠. 네. 그래서 보통 6년만으로는 이렇게 지중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12년을 근무하시면서 가족과 함께 앉아 계신 저기 교무님은 남궁 선봉 남궁 교무님. 네. 지금 실내 저쪽에. 산티아고 저쪽에 네, 네. 어디인가요, 시청자 여러분?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네. 아르헨티나. 네, 네, 죄송합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네. 생각하는데 좀 멀리 갔네요. 네. 아르헨티나 교당. 교당 봉불식 때. 그럼 저곳은 지금 아르헨티나. 네, 교당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본불식 때 축하를 해주기 네. 위해서 직접 가신. 네. 네, 아르헨티나 교당 교무님. 현타원님이 네. 세계 어느 나라든지 네. 봉불식 때마다 다니셨던 분이에요. 세상에. 그러셨군요. 서원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국내에도 그렇지만 네. 해외에서 정말 그 이론의 꽃을 피운다는 게, 이론의 법음을 뿌린다는 게 누구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서원을 세우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또 마음이 전해지고 또 느껴집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우리 경산 중목사님과 함께 찍으신 사진 같으신데요. 가족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저희 EPS 코리아 회사에 기도팀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매월 월 초에 이제 목사님 회장님 모시고 네. 월 초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희 기도팀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기도에 참여를 하는데 매년 성지 순례를 다녔어요. 네. 기도팀들을 이끌고 1박 2일 동안.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총부에 가서 이제 경산 종국사님 찾아뵙고 이렇게 기도팀 인사도 드리고 그런데 네. 저희 이제 익산에 용신님도 계시고 이제 그러니까 같이 저희 네. 형제도 네. 그때 함께 와서 지금 사진을 찍은 겁니다. 네. 추억의 사진관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다 보니 두 분의 역사가 전해지고 또 그 수많은 인연 속에서 두 분의 삶이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소중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추억 여행이었습니다. 두 분을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 한다는 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소중한 법영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